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심심한 사과 논란 기억하시죠? 심심한을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뜻으로 오인해 사과가 무성의하다는 댓글이 달렸던 웃지 못할 사건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런 댓글이 주류 의견이어서 MZ세대의 문해력 논란까지 번졌습니다. 이 심심한의 중의적 표현을 모르는 문해력 부족 현상, 이게 과연 MZ세대들만의 문제인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힘써주시고 계시는 한글문화연대 김명진 부대표님 연결해 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뭐 심심한도 그렇고요. 금일을 금요일로 이해한 경우도 있어서 그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문해력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 대한민국 성인들의 문해력에 관한 얘기들이 많았었고요. 그 성인들의 문해력이 피사라는 곳에서 전 세계 대체적으로 OECD에 들어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걸 한 결과를 많이 얘기했는데요. 네. 사실 문해력이 그냥 단순 문맹률하고는 좀 다르다 보니까 이해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요 최근에 그런 심심한 이런 말에 대해서 사실 그 심심한이라든지 금일이라는 말은 사실 일상에서 많이 안 쓰이는 말이다 보니까 이게 낯설잖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그것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기 쉬운데 사실은 문해력이라는 것과는 다르게 저는 또 이렇게 좀 잘 쓰지 않는 어떤 특정한 격식을 차린 말이라든지 예전에 어떤 행정 용어에서 딱딱하게 쓰던 말투에서 쓰는 말들을 어떤 일상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문해력이란 글을 많이 보고 혹은 많은 경험을 하면 사실 그 능력이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격식에 차린 말이라든지 예전에 쓰던 말들을 갑자기 일상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그 말에 대한 경험이 없던 분들은 당연히 그 말들이 낯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SNS나 이른바 쇼폼 영상을 통해 정보를 MZ세대들이 많이 얻기 때문에 MZ세대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는데 MZ세대 탓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네. 우리 흔히 MZ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젊은 20, 30대 세대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나이가 많던 5, 60대 세대들이 경험하던 것과는 좀 다른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변화하는 많은 문물이라든지 새로운 용어들은 많이 접하게 되고 예전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덜 접한 그런 상황에서 예전 용어들을 가지고 오면 잘 모르기도 하는 거죠. 물론 어떤 학교 교육이라든지 그런 많은 독서를 통해서 문해력을 키워야 되는 거는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키우는 게 맞습니다. 네네. 맞고 또 요즘 아무래도 매체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긴 글을 이렇게 자주 보게 된다기보다는 짧은 글을 보게 되고 또 영상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매체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좀 긴 글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뜻을 많이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운 말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적어지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은 좀 더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 전에 이런 심심한이라든지 이런 금일 같은 논란에서는 꼭 문해력이 안 돼서 그런 거야라고 비난하기보다는 그런 요즘 현재 그런 많은 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런 예전에 쓰던 말들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네. 그 말들에 대해서 경험이 적어서 모를 수 있다라는 그 이해를 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떤 사과문 요 심심한이라는 이게 논란이 되었던 게 어떤 데서 시작이 되었나 제가 찾아본 거에서는 어떤 웹툰 네. 어떤 행사에서 무엇인가 약속된 게 잘 안 되어서 사과문을 올리면서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던데 예. 그럴 때 그 글을 보게 되는 사람들의 대상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게 맞지 않을까. 대상들은 좀 이렇게 MZ세대와 같은 젊은이들이 많다면 그 젊은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용해서 사과문을 올렸더라면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금일이라는 말도 사실은 금일이 무슨 말이죠? 지금 옛날이잖아요. 예. 오늘이에요. 예. 오늘이라는 말로 썼더라면 사람들이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을 한다든지 물론 금일은 금요일은 아니죠. 그런데 요즘 워낙 줄여서 쓰는 말이 많다 보니까 금요일 이렇게 하던 말을 금일이라고 썼다고 착각을 했을 법도 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런 MZ세대가 무조건 문해력이 떨어진다라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말을 할 때에는 상대를 생각해서 네. 그 상대를 배려해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한자 교육 하는 거 필요하지만 네. 우리 좋은 한글 두고 그 쉬운 표현 쓰면 될 거를 너무 어려운 표현 써놓고 잘 이해 못한다고 너무 지나치게 탓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좀 드리네요. 근데 이렇게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신 것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좀 예시를 들어주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하는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은 사실 개인이 사적으로 쓰는 말에 대해서는 그 대상을 삼지 않고 공공 언어에 대해서 그 대상을 삼고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언어라고 하면 국민들이 어떤 내용을 알아서 그 정보를 알고서 어떤 정책의 혜택을 입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재산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건강, 보건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직접 자기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쉽게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용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공공 언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말들에 관해서는 국민 누구나가 어떤 학식이나 경험의 차이라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잘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예로 든다면 이제 곧 날이 추워지면 이제 겨울이 되면 도로에 살얼음이 끼어서 이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흔히 예전에는 블랙 아이스라고 했어요. 예. 이 블랙 아이스라는 말 들어서 이게 저기 블랙 아이스면은 나는 위험하니까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라고 얼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블랙 아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다면 그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니까요. 네네. 그런데 도로 살얼음이 있으니 조심하라 이렇게 하면 도로에 얼음이 있다라는 걸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와 유사한 게 또 싱크홀 같은 경우에요. 영화 때문에 싱크홀을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앞에 싱크홀이 있습니다. 그 싱크홀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저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거든요. 앞에 땅이 꺼져 있습니다. 땅꺼짐이 있습니다. 이러면 땅이 꺼졌다고 하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말들을 이렇게 쉽게 바꾸어서 쓰자고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네. 참 요즘에 외래어도 많이 쓰고 있고요. 정부가 쓰는 무슨 프로젝트 이런 거 보면은 저도 잘 이해 못하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도 많이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동안 한글문화연대에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쉬운 우리말 사전도 공개하셨잖아요. 네네. 앞으로 활동 계획이나 목표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희들은 이 그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공공의 전 영역으로 많이 퍼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네. 그 가운데서 요즘은 워낙 그 매체, 아까 말씀드렸던 매체 환경이 많이 변화해서 어떤 어려운 것들이 나오면은 사실 많이들 퍼지잖아요. 네. 무슨, 어떤 그 주요한 사건이 떴다 그러면은 거기에 쓰는 말이 막 나오면 그게 뭔지 전 국민들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국민들이 계속 공부하게 하고 모르는 말들을 자꾸 알게 하는 그런 피곤하게 하는 것들을 처음부터 이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새로운 말이 들어오면 이게 전문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런 용어들은 빨리 우리말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에게 그런 쉬운 말로 바꿀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운동도 펼치고 네. 그다음에 뭐 캠페인 이런 것도 하고 또 같이 말 다듬는 일을 또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꾸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요. 그러니까 네. 한글문화연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언론에 좀 알려주시고 언론을 네, 통해서 네. 잘못된 용어가 있다거나 너무 어려운 용어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좀 많은 네. 국민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언론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활동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글문화연대 김명진 부대표였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흔히들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과거와는 다른 체력 같은 걸 좀 떠올리실 텐데요. 인간의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노화와 관련돼 있는 책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떤 주제인 거예요? 일단 책을 소개하기 전에 예. 책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진행자님은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분 중에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까지 일을 하시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혹시 계실까요? 백세 철학자라고 불리는 아, 네네. 분 계시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예, 예. 네네. 그건 보면서 100년 전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계실까? 놀랐던 그러네요.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1920년에